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법인 파산 실무, 파산 선고와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 선고, 파산 선고 후의 후속 조치, 파산 선고의 효과, 그 다음에 동시 폐지, 파산 선고에 대한 불복. 이 3절 파산 선고 효과가 가장 중요하죠. 크게 여기서 목차를 보니까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과, 이 세 개로 나눠서 뭐 소송이나 집행 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 3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은 여러 편으로 나눠서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파산 선고를 보겠습니다. 선고. 자, 파산 선고. 파산 선고의 내용. 파산 선고는 결정으로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결정의 이유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재합니다. 결정문에는 파산 선고의 연월일 뿐만 아니라 시각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파산 선고가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결정문에 기재된 각 시각 전에 결정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의 기명 날인을 완성하고 그 직후 채무자와 파산관계의 파산 선고 결정을 고지함으로써 결정문에 기재된 시각과 실제 파산 선고 시가 일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결정. 파산 선고와 동시에 관제인을 선임하는 경우 파산 선고 결정문에 취지를 기재합니다. 중앙법원은 서울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경 파산 관제인 임기제 도입했습니다. 보통 2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즉 법원의 파산 관제인 선임 권한에 임기설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임기 종기를 파산 선고일부터 2년 후 최초로 돌아야 하는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로 정하여 파산 관제인 임기가 2년 정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임할 수 있게 업무 태만한 사람은 퇴임하고 절차의 장기화 방지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임기는 파산선고 결정문과 파산관제인 선임증에 명시합니다. 실무상 관제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결정문 등에는 파산관제인의 주소 대신 파산관제인의 사무소 소재지만 기재합니다. 결정문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누구누구를 이제 여기 주소 쓰고요. 생년월일 쓰고 주소, 사무실 주소 쓰고 관제인으로 선임한다. 관제인의 임기를 몇 년 몇 일까지 한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 관제인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의 채권자 집회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이거 다 개인 파산이나 법인 파산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신고기간은 파산 성공을 한 날로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근데 채권 신고기간은 개인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추후 지정합니다. 왜냐하면 한가되는 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제1의 채권자 집행기일은 파산 성공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의 기일은 채권 신고기간이 말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정하여야 하고, 제1의 채권자 집행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과 기일에 관한 건 훈시 규정입니다. 서울해상법은 통상 채권 신고에는 파산 선고일부터 4주, 제1의 재판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1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는 채권 신고일을 파산 선고 3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1월 기간보다 더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신고기간은 몇 년 며칠까지로 한다. 제1의 채권자 집회의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서울종합정사산별관 제1호 법정으로 한다. 492조 단서금액의 결정. 파산관제인이 492조 제7호 내지 15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가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파산관제인이 관제인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에 서울해상법원은 실무상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정하고 그 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결정이 주문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 35조의 8 제1항 등에 의하여 예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 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보가 관제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492조를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 당일의 절차. 이거는 이제 신청 대리인을 했을 때 채무자를 좀 따라다녀 보면 알 수 있죠. 파산 선고 당일의 절차. 파산 선고 당일에는 채무자의 대표자와 파산관제인을 법원으로 출석시켜 파산 선고 결정 및 그와 동시한 결정을 고지한 다음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부인될 수 있고, 파산관제인이 요청에 의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만 일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 관제인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이건 이제 예전 방식이죠. 원칙적 방식인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 오지 않고 관제인 사무실로 직접 보냅니다. 중간에 하상회의를 통해 선고한 적도 있다는데, 저는 지금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직접 선임하는 거, 직접 관제인 사무실에 가서 선고받고 있습니다. 서울해상법은 채무자의 대표자로서 파산 신청에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하고 신청대행에서 법 650조 내지 653조, 658조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들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죄죠. 그 다음에 사기파산죄입니다. 650조, 653조는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죠. 그 다음에 의무 위반. 향후 파산관제인이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제1의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을 받죠. 이런 거는 이제 서명은 받는 것 같아요. 계속. 파산관제인은 선임증 교부하고요. 즉시 사무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파산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보통 사무직원이 바로 면담 끝나자마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하고.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당일 사용인감을 만들어 법원에 신고하고, 저희도 이제 파산관제인 누구누구 변호사 홍연필 이 도장을 반드시 개인도 인감을 신고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에 착수해야 한다. 개인은 착수할 것도 없죠, 별로.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공장이 있다든지 뭔가 영업 잔존물, 그 다음에 운영 잔존물이 있을 때는 현장에 가서 이제 봉인을 하는데, 개인은 이제 봉인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파산관제인은 즉시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해 해고 통지를 하고 어느 범위에서 재고용하여 보조인으로 활용할 것이 파악한다. 실제 다 이미 해고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누구를 보조인으로 하려는지, 임금 수준을 어느 정도 할지는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 법원이 지도를 받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일상적인 경비 지출도 일주일 정도 중지하고 지출이 필요성 유무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한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영업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이미 다 폐업되고 정리된 상태에 있는 회사는 이제 시제, 현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 사용인감, 법인카드,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받을 때 사용하는 등기소 출입 관련 카드 이런 걸 전부 그 관제인 사무실에서 환수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제 파산 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